안녕하세요. IT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우입니다.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 문서 같은 거 만들어 본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사실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987년이 개발 시점인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술의 발전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은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톰이라고 하는 AI의 등장으로 이러한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톰이라고 하는 AI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 어떻게 사용하는 AI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식간에 비어있는 슬라이드를 알찬 내용과 사진으로 꽉 채워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발표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인데요. 인터넷 접속이 되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 접속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주셔야겠죠. 크롬이라든지 엣지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먼저 켜주시고요. 주소창에 tome.app라고 적겠습니다. tom.app, 이게 바로 톰 사이트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톰 사이트를 열어주시고요. 가운데에서 살짝 아래쪽을 보시면 보라색 트라이톰 단추가 있습니다. 트라이톰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트라이톰을 누르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는 운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2023년 8월 초까지만 해도 톰은 영문만 지원했습니다. 물론 뭐 번역기를 사용하면 한국어로 바꿀 수 있었겠지만 완벽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8월 초를 기점으로 드디어 한국어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 한국어로 화면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가입하실 때는 구글 계정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보라색 구글로 계속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 구글로 계속을 클릭을 해주시면 구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목록에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바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본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둔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로그인과 함께 가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프로필 만들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어떤 역할을 원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할 선택 눌러주시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직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IT 커뮤니케이터죠.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게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자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네, 작업 공간 만들기라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작업 공간이라 하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MINHU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작업 공간 URL이 아래쪽에 작성이 되는데요.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작업 공간으로 계속 진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느 IT 관련 서비스가 그렇듯 이 톰도 좀 유료 결제를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권장을 하네요. 네, 프로로 지금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는 유료 요금제, 유료 플랜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기본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있는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예, 모든 가입 절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를 잠시 보겠습니다. 500 AI 크레딧 남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크레딧은 톰 이용에 필요한 일종의 가상의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 때마다 15크레딧이 소모가 되고요.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각각의 슬라이드를 톰에서는 페이지라고 합니다. 페이지를 하나 AI로 만들 때마다 5크레딧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AI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하실 때도 전부 5크레딧씩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크레딧이 굉장히 널널한 분량입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AI들이 유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무료였던 것도 유료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톰이 우리 500크레딧이나 주는 점은 굉장히 좀 감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레딧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프로젝트 목록 화면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뭐 변형하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를 보시면 보라색 만들기 단추가 있습니다. 보라색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네, 어떤 것을 만들 건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눌렀더니 오른쪽에 6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제목과 목차를 제외한 페이지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제목, 목차를 제외하고 6페이지라는 뜻이고요. 제목이랑 목차를 포함하면 8페이지가 되겠죠. 저는 여기를 클릭하고 전체 분량을 10페이지로 만들기 위해서 길이를 8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만들고자 하시는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간단한 문장 또는 여러 개의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삶에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관련된 문장, 프롬프트를 작성하셨다면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개요 생성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제가 아까 8페이지라고 지정했었죠. 제목이랑 목차를 포함하면 10페이지인데요. 제목, 목차를 제외한 나머지 8페이지에 대해서 개요가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요는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긍정적인 마인드셋 요거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렇게 개요를 수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요의 내용을 수정한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개요 이름 오른쪽에 있는 빼기 눌러서 개요를 지울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개요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체 페이지 수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필요에 따라서 개요를 빼거나 추가함으로써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 6개는 뭘까요? 이거는 드래그 하신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개요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요의 내용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경우는 계속 왼쪽에 보시면 재생성 단추가 있습니다. 화살표 2개 보이시나요? 이 재생성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I가 새로 작동을 합니다. AI가 다시 작동하고 있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네, 마찬가지로 개요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아까와 내용이 좀 달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재생성 기능 이용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개요가 나올 때까지 계속 주사위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모든 편집을 마치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보라색 계속을 눌러주시면 드디어 톰 AI가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들어갈 각각의 페이지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0초도 안 걸리고요. 뭐 페이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500크레딧이었는데 지금 485크레딧으로 15크레딧이 줄어들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15크레딧이 기본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이 다시 시도 단추 누르셔서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에는 크레딧이 다시 소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유지 단추 눌러주셔서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구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페이지 목록이 나옵니다. 파워포인트랑 똑같죠. 왼쪽에는 페이지의 목록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각각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슬라이드를 페이지라고 한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파워포인트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양한 편집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에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페이지 목록에서 3페이지 한번 눌러볼게요. 이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도전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좀 어색해서 바꾸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왼쪽 부분을 그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 안에서 커서가 깜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서 편집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지우기도 하고, 우리 삶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하는 거랑 동일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서식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변경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수많은 도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수많은 도전 이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위쪽에 서식 도구 모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굵게 만들고 싶다. 그럼 뭘까요? B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기울이고 싶다. I 눌러주시면 되고요. 밑줄을 긋고 싶다. U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소선은 S.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서식 변경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해제하고 싶으시다면 하나씩 이렇게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원하시는 색깔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색상 목록에 마음에 드시는 색상이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고급이 있습니다. 이 고급 안에서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색상이 변경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의 서식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내용 수정하는 방법, 서식 바꾸는 방법. 이제 이어서 이미지, 그림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페이지에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당연히 AI가 생성한 이미지겠죠. AI가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I가 그린 그림이 어색해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액자 모양의 단추가 나타납니다. 이 액자 모양의 단추, 이미지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가운데에 있는 업로드 단추를 눌러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검색 단추를 눌러서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 자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톰은 AI죠. AI이기 때문에 AI의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해 보기 위해서 저는 가장 왼쪽에 있는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이 만들기는 AI가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프롬프트가 작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이 이미지를 만들 때 AI가 사용한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프롬프트도 AI가 만든 프롬프트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바꾸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 프롬프트는 오직 영문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바꾸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파파고라든지 디벨, 구글 번역기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영어를 잘 하신다면 번역기가 필요가 없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필요에 따라서 바꾸거나 또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대로 두신 상태로 아래쪽에 있는 생성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겠죠. 한번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생성 눌렀더니 지금 AI가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힌트가 지금 나와 있죠. 네, 4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4장이 나오면 하나씩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찾아주시고요.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시 바로 생성 누르셔서 또 다른 4장의 이미지를 AI가 생성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4개 중에서 이 첫 번째 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첫 번째 거를 클릭한 상태로 이 만들기 화면은 X 눌러서 닫겠습니다. 바로 이미지가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아예 이 이미지 자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여기에는 텍스트 내용만 두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 또는 이미지를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가 있는 영역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를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4번 페이지, 이 4번 페이지 뒤쪽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고 3번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고 화면 왼쪽 아래를 보시면 페이지 추가 단추가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레이아웃이 나타납니다. 이 여러가지 레이아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레이아웃의 새로운 페이지가 아까 클릭했었던 페이지 바로 뒤쪽에 새로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한 경우에는 여기 이 내용을 일일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AI 기능이 따로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일일이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보다는 보통 자동으로 페이지 내용을 채워주는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수동으로 페이지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동으로 추가한 페이지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페이지 지우는 방법. 왼쪽 페이지 목록에서 특정한 페이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특정한 페이지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시면 추가한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수동으로 추가한 페이지 지웠고요. 4번 페이지를 다시 클릭한 다음에 이번 4번 페이지 뒤에 AI가 새로운 페이지를 알아서 추가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회색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또는 단축키 컨트롤 K,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K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AI 호출 기능입니다. 이 AI 호출 기능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페이지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AI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페이지 만들기를 눌렀고요.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와 관련된 주제를 문장의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페이지를 만들지 문장의 형태로 묘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심리학과 관련된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 생각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리학과 일상생활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겠습니다. 아까 이미지 생성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샘플이 4개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가지가 만들어지는데요. 4가지가 전부 생성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셔서 미리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 찾아주시고요.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게 없는 경우 다시 시도 눌러주시면 다시 생성이 됩니다.
네, 지금 다시 생성이 되고 있고요. 다시 생성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하나씩 한번 눌러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유지 누르겠습니다. 네,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AI가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꽉 채워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페이지를 자동으로 추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순서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목록에서 특정한 페이지를 위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랑 똑같아서 이거는 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쉐어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세모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생이라고 되어 있죠. 슬라이드 쉐어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쉽게도 이 톰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PPT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쉐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톰에 좀 익숙해지신다면 특별히 파워포인트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공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공유 단추 누르신 다음에 링크 복사해 주시면 이 링크 자체를 이 톰으로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연결되는 링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이 쐐기 모양의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쐐기를 눌러주시면 첫 화면 프로젝트 목록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해서 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양식들이 나타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만든 문서만 보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개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서 직접 만드셨던, 직접 편집하셨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톰을 이용하다 보니 이게 톰이 너무 괜찮아서 유료 결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유료 플랜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랜 구매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 왼쪽 아래에서 크레딧 잔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크레딧이 부족하거나 톰을 계속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업그레이드 단추를 눌러서 업그레이드 플랜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눌러주시면 지금 무료 플랜이 적용되어 있다는 그런 표시가 나타나 있고요. 프로 플랜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형은 별도로 문의를 해 주셔야 이용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이 프로 플랜을 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에 있는 보라색 업그레이드 단추를 눌러주시고 결제에 필요한 카드 정보 등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톰 AI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